우리는 매년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있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나이가 70이 넘으셨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아온 건강검진 중 일부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라고 권유하는 검사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한답시고 온갖 검사를 다 받다가 과잉 진단과 불필요한 치료로 인해 마음고생은 물론이고 몸까지 상하는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검사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 이점보다는 위험이 훨씬 더 커진답니다. 오늘 우리는 70 이후에 오히려 피해야 할 수도 있는 5가지 건강검진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이는 무작정 병원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똑똑하게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검사는 바로 남성분들을 위한 전립선 암 검진, 즉 PSA 검사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매년 빠짐없이 PSA 검사를 받으시죠. 전립선 암은 초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니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70이 넘으신 분들에게는 이 검사가 오히려 더 큰 고민과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우선 PSA 수치는 전립선암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립선이 커지거나 염증이 있어도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PSA 수치가 높게 나오면 그 다음 단계로 조직검사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조직검사는 아프고 감염이나 출혈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혈령 조직검사에서 암이 발견된다고 해도 70이 넘은 분들의 전립선암은 대부분 매우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의 전립선암 중 상당수는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증상도 일으키지 않고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된다고 해요. 그런데도 암이 발견되면 대부분의 경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받게 됩니다. I am 이런 치료들은 요실, 발기부전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할아버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70대 중반이신 김할아버지는 매년 PSA 검사를 꼬박꼬박 받으셨습니다. 어느 해 PSA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 조직검사를 받게 되셨고 그 결과 매우 초기 단계의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셨죠. 의사는 만약을 대비해 수술을 권했고 김할아버지는 가족의 권유와 함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라고 했지만 이후로 요실금 때문에 외출도 꺼리게 되시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할아버지의 암은 워낙 느리게 자라는 종류라서 수술을 받지 않았어도 여생 동안 큰 문제 없이 사실 수도 있었던 거죠. 만약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김할아버지는 삶의 질을 지키는 쪽을 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전립선암이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고령에서는 이런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70이 넘으셨다면 PSA 검사를 받기 전에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검사 결과 수치가 높게 나오더라도 바로 조직 검사나 치료로 이어가기보다는 돈형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기대 수명,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다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검진은 여성분들을 위한 유방암 검진, 즉 정기적인 유방 촬영술입니다. 유방암은 여성에게 흔한 암이고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매년 혹은 경년으로 유방 촬영술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70이 넘으신 여성분들에게는 이 유방 촬영술 역시 그 이점과 위험을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여성에게는 분명 유방 촬영술이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의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유방 촬영술은 미양성, 즉 암이 아닌데도 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결과를 자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추가 검사나 조직 검사로 이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심한 불안감과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검사 자체의 고통과 불안감은 고령의 여성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암이나 비침습성 유방암이 발견될 경우 여기에 암이 생존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암까지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면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 등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고령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다 예를 들어 공가가 참 박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80대 초반이신 박할머니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유방 촬영술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날 작은 석회와 소견이 발견되어 조직 검사를 받게 되었고 다행히 암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직 검사 과정에서의 통증과 한 달 가까이 결과를 기다리며 느꼈던 극심한 불안감은 박할머니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박할머니는 나중에 차라리 모르고 편안하게 지내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며 힘들어하셨죠. 물론 유방암은 위험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70이 넘으셨다면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 그라씀, 가족력, 그리고 어떤 미형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다면 정기적인 유방 촬영술보다는 자가 검진이나 의사의 촉진 검사로 대체하거나 가가 검사 주기를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대장암 검진을 위한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지어 예방까지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검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용종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70이 넘으신 분들에게는 이 검사의 빈도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여러 번 받았고 여반대 그때마다 깨끗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암은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게 뒤흔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70대 중반 이후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 자체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점사장 정교제를 복용하는 과정은 고령자에게 탈수, 전해질 불균형, 심지어 심부전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내시경을 할 경우 마취와 관련된 합병증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 도중 장천공이나 출혈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젊은 사람보다 더 높다는 점입니다. 이런 합병증은 응급수술로 이어질 수 있고 고령자의 경우 회복이 매우 어렵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할머니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70대 후반이신 이 할머니는 오랫동안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오셨습니다. 모든 검사에서 깨끗하다는 결과를 받으셨죠. 그런데 최근 검사에서는 장정결제를 드시는 것부터가 너무 힘드셨고 그런가 검사 후에는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다음 검사부터는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의사는 이 할머니의 연세와 과거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또는 대변 자멸 검사 같은 비침습적인 방법을 우선하고 증상이 있을 때만 내시경을 고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검사 결과가 좋았고 계상암과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가족력도 없다면 70이 넘으신 분들은 대장 내시경 검사 주기를 늘리거나 대장 동의 배변 자멸 검사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사와 신중하게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내시경을 받고 과도한 검진으로 인한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우리가 신중해야 할 검진은 아무런 증상 없이 받는 전신 CT나 PET CT 같은 영상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혹시 모를 병이 없는지 걱정하는 마음에 건강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전신 CT나 PET CT를 선택하시곤 합니다. 마치 몸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스캔해서 모든 문제를 찾아내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이죠. 하지만 70이 넘으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불필요한 전신 영상 검사가 오히려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이런 검사들은 예상치 못한 작은 이상 소견들을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폐의 작은 결절, 간의 작은 혹, 신장의 낭종 등이죠. 이런 것들을 우연히 발견된 종괴, 인시덴탈로마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인시덴탈로마는 양성이거나 맞지신 암이라고 해도 너무나 느리게 자라서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소견이 발견되면 의사는 추가 정밀 검사를 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MAE, 심지어는 조직 검사나 PET, CT 재촬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 과정에서 환자는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혹시 암일까? 곧 죽는 건 아닐까? 한저 생각이 밤잠을 설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불필요한 침습적인 시술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CT 촬영은 방사선 노출을 의미합니다. 물론 한 번의 노출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불필요한 반복 노출은 누적되어 암 발생 위험을 미세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70이 넘으신 분들에게는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죠. 김 여사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70대 초반이신 김 여사님은 평소 건강하셨지만 자녀들이 권유해서 건강검진 패키지에 있는 전신 CT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폐 1cm 미만의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의사는 대부분 양성이지만 소가 긴 공 혹시 모르니 3개월 뒤 추적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김 여사님은 매일 불안에 떨며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살쳤습니다. 석 달 동안 폐암에 대한 온갖 정보를 찾아보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죠. 다행히 추적 검사 결과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대성분리 양성 결절로 판명되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정신적, 미루dom한의 신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 이후로 앞으로는 아픈 곳이 없으면 절대 전신 검사는 안 받을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전신 영상 검사는 특정 증상이 있거나 의사가 특정 질환을 의심할 때 필요한 것이지 아무런 증상 없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70 이후에는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불안감과 과잉 진단 위험을 피하고 정말 필요한 검사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검사는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너무나도 공격적인 검사와 치료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로 널리 알려져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심장병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높게 나오면 약을 복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70이 넘으신 분들에게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젊은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령이 될수록 콜레스테롤 수치의 정상 범위라는 개념이 모호해지고 콜레스테롤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 젊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정 연구에서는 고령층에서 약간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생존율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콜레스테롤약, 즉 스타틴의 부작용입니다. 스타틴은 근육통, 근육 약화, 피로감, 심지어는 기억력 저하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작용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자면 70이 넘으신 분들에게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박 할아버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 스타틴 복용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근육통과 전신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하셨죠. 평소 즐겨 하시던 산책도 힘들어지셨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버거워지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다시 가서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의사는 박 할아버지의 연세와 삶의 질을 고려하여 스타틴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약을 중단하니 근육통은 사라졌지만 그동안 겪었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경우처럼 70이 넘으신 분들에게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미치는 절대적인 이득이 젊은 사람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복용하기보다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본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기존 질환 유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롤 관리는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으로도 충분히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중 불필요한 약 복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것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70 이후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5가지 건강검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남성분들의 전립선암 검진인 PSA 검사, BSA, 여성분들의 유방 촬영술, 잦은 대장 내시경 검사, 아무런 증상 없이 받는 전신 영상 검사,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지나치게 공격적인 검사와 치료까지 말이죠. 이 모든 검사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 이점보다는 불안감, 과잉 진단, 그리고 불필요한 시술이나 치료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건강검진을 아예 받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니라고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나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 가족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시기에 어떤 삶의 질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건강관리의 초점은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은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몰라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줄이고 매일매일을 활기차고 평화롭게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70 이후의 진정한 건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 가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